안녕하세요. 장수만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흰쌀밥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밥 지을 때 넣어 먹으면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주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쌀 100g을 기준으로 현미를 30% 비율로 첨가한 뒤 한 그룹은 순수한 물 120ml를 다른 한 그룹은 물 100ml와 발효알코올 20ml를 넣어 밥을 지었을 때 발효알코올을 넣은 현미밥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262.63 마이크로그램 G으로 정제수를 넣었을 때 223.69 마이크로그램 G보다 17% 늘었으며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혈액순환 개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밥 2인분 기준을 지을 때 소주를 2잔 정도 넣고 조리하면 식감이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렌틸콩. 렌틸콩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수확해 온 콩과 식물의 고대 식용 종자입니다. 섬유질 엽산 및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소화를 개선하는 건강상의 이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임신부가 먹으면 좋으며 렌틸콩 100g에는 단백질 25.8g, 철분 7.5mg, 엽산 479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백미의 약 4배, 6배, 133배 수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임신을 시도하지 않더라도 모든 가임기 여성에게 매일 400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 전과 임신 중에 충분한 엽산을 섭취하면 신경관 장애 및 기타 주요 선천적 결함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관 장애는 임신 첫 28일 이내에 발생하며 종종 여성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발생하므로 엽산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틸콩은 별 생각 없이도 엽산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맛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의 발표에 의하면 밥을 할 때 사용하는 물에 녹차 분말 3g을 풀고 넣었더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크게 증가했으며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의 발표에 의하면 밥을 할 때 사용하는 물에 녹차 분말 3g를 풀고 넣었더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크게 증가했으며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의 발표에 의하면 밥을 할 때 사용하는 물에 녹차 분말 3g을 풀고 넣었더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크게 증가했으며 연구팀은 백미 200g을 기준으로 정제수만 넣고 지은 밥과 녹차 분말을 각각 1, 2, 3g씩 풀어서 만든 녹차물로 지은 밥의 항산화 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3g의 녹차 분말이 들어간 녹차물로 지은 밥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제수로 지은 밥과 비교하면 폴리페놀 함량이 40배로 많은 것입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콜레스테롤이 소화관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게 해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연구팀은 녹차물로 밥을 하면 활성산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미국 화학학회에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쌀밥에 코코넛 오일과 같은 식물성 지방을 더한 다음 냉장고에 넣어 식히면 칼로리가 60% 정도 떨어진다고 하며 쌀은 소화가 잘 되는 녹말과 저항성 녹말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은 저항성 녹말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어 저항성 녹말은 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혈류에 흡수되지 않으며 음식에 저항성 녹말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몸으로 흡수되는 칼로리는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조리법을 연구한 끝에 밥의 칼로리를 대폭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며 끓는 물에 코코넛 오일을 1티스푼 떨어뜨린 다음 쌀 반 컵을 넣어 40분간 조리해 밥을 짓고 완성된 밥을 12시간 동안 냉장고에 넣어 식혔습니다. 이렇게 조리한 쌀밥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리한 밥보다 저항성 녹말의 양이 최소 10배 이상 많았으며 이렇게 섭취하면 평소보다 칼로리 섭취량이 50에서 6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 나가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만든 밥은
150칼로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비트입니다. 비트의 붉은색을 내는 색소에는 안토시아닌 성분과 베타시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트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비트의 베타시아닌 성분은 토마토보다 무려 8배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체내에 발생하는 종양을 억제하고 발암성 물질인 아질산염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합니다. 비트는 하루 약 1개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하며, 생비트에는 알칼로이드라는 미량의 독성이 있어 면역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비트밥처럼 비트를 익혀 먹으면 독성이 사라지고 조직이 부드러워져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며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비트에는 많은 양의 칼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섭취하게 되면 칼륨 과잉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트밥을 만들 때는 3인분 기준, 주먹 크기 정도의 비트를 작은 깍두기 크기로 썰거나 얇게 썰어 같이 밥을 지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비트밥이 완성됩니다. 여섯 번째 강황입니다. 강황의 노란색 색소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커큐민은 항암, 간보호, 관절염, 항산화, 면역력 강화, 체온 조절과 근육 생성, 혈액순환, 혈당 수치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커큐민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기 쉬운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인 염증의 발현을 막고 녹내장부터 알츠하이머까지 눈과 뇌의 수많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신경퇴화 증상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커큐민은 큰 입자와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물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내에 들어오면 간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여 빠르게 대사되며 섭취 후 단 1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양이 체외로 배설됩니다. 또한 간 대사 과정에서 여과되지 않은 커큐민이 소량이라도 장에 도착하더라도 우리 몸의 세포막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지용성 물질인 커큐민이 원활하게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흡수율은 1% 미만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강황의 커큐민과 후추에 피페린 성분을 함께 사용할 경우 흡수율이 무려 20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요즘 나오는 제품 중에 강황가루를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 흡수율을 185배 높인 미쉐화된 커큐민 제품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키노아입니다. 키노아는 필수 아미노산 10가지 중 9가지를 포함하고 있고 5대 영양소를 모두 갖고 있어 노화 방지 골다공증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E가 100g당 2.4mg 들었는데 이는 백미 0.4mg의 6배이며 뼈 건강에 좋은 칼슘 함량은 47mg으로 백미 14mg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검은색, 붉은색, 흰색 등으로 다양한데 맛이나 영양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